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첫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전 접수된 종목에 대해서 두 분께 심층 분석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의 종목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자, 오늘 사전 접수 종목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오늘 예. 흐름 좋았잖아요. 네, 여기 그쵸? 6651님께서 네. 보내주신 종목이 되겠고요. 오늘 강했어요. 9.4% 튀어오르면서 17만 원대. 지금 17만 3,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사셨던 가격도 16만 5천 원. 한 10% 정도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네. 5% 이상의 수익을 좀 내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고요. 보니까 방송 추천에 5월 18일 날 매수를 하셨다. 네. 많이 올라와 있을 때 사셨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예, 어떤 방송이라고 얘기는 안 하셨고요. 그리고 고령화 네. 시대에 임플란트가 전망이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셨다. 그리고 마음속의 목표가 20만 원.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덴티움도 올해만 해도 지금 벌써 100% 넘게 올랐거든요. 그렇죠. 8만 원, 9만 원대 시작하던 게 이제 17만 원 위로 올라온 거니까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네. 방송에서 추천을 받아서 매수 가격이 조금 높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수익을 잘 보고 계셔서 오늘 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네. 현재 5%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과연 생각하신 20만 원까지 다시 한번 또 신고가 계속 높여가면서 달성할 수 있을지 네. 두 분의 심층 분석 들어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서는 덴티움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신지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 덴티움의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네, 덴티움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할 거다.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신고가 경신 지속이다. 최병훈 전문가님의 그렇죠. 키워드 어때요? 네, 중국 임플란트 네. 성장 수혜주다. 두 분 다 긍정적인 키워드를 일단 꼽아주신 것 같은데 네. 하나씩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의 키워드부터 들어보죠. 신고가 어디까지 높여갈 수 있을까요?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죠. 마음은. 멈추지 않고. 근데 이게 사실 좀 아쉬운 게 있다 한다면 너무 이제 높은 구간에서 잡았다라는 그렇긴 포인트가 해요. 좀 있으시기 때문에 좀 마음 졸이실 것 같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망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기업은 그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체적으로는 임플란트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중국 등의 24개의 해외 법인 조직하고 70여 개의 국가의 그 딜러 유통망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굉장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차 그 해외 시장에 확대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VBP 정책이라고 있는데 이 VBP 정책이 중국 정부가 직접 의약품을 대량 구매해서 가격 인하를 이끌어내는 제도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된다 한다면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상 단가가 하락을 하면서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수혜주로서도 상당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사실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중국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리오프닝은 좀 클로징 상태다 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리오프닝과 이 덴티움의 리오프닝은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향 수출 물량이 뭐 지난 1, 2월 사이에 큰 폭으로 좀 하락했다가 3월에 크게 이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개선이 됐기 때문에 중국 매출의 정상화를 통해서 아마 그 좀 실적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2% 늘어난 1,087억 원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또 2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또 2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중국에 대한 문도 다시 한번 또 수출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근데 소장님 이게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는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이렇게 색깔이 다르다. 뭔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좀 헷갈립니다.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지금 안 되잖아요. 예,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좀 그거. 그 사실은 이제 중국 네. 쪽에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정치적 리스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단체 비자나 이런 부분들이 허용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돼야 되는데. 예. 일단 그게 먼저 돼야 되는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상당히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역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뭐 리오프닝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뷰티 화장품주를 많이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뷰티도 사실상 중국에서는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좀 고도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그 커차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애국 그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해졌다 보니까 네. 사실상은 그 대형 화장품이나 이런 쪽보다는 이러한 좀 특수성이 있는 임플란트,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보면 좀 치아가 망가지거나 그러면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수혜가 더 많이 갈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기기와 관련된 기술들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타 기업의 경우에는 또 M&A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기술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많이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기술력이 돼야 돼요. 안 맞아요. 그러면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도 키워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구체적인 설명 듣겠습니다. 이제 국내 임플란트 업체인데 네. 중국 지금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은 크게 성장은 좀 쉽지 않거든요. 네. 임플란트가 어느 성숙기 시장 들어서. 근데 호하군요. 이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이 오스테 임플란트랑 디오, 특히 디지털 임플란트 디오랑 덴티움 세 개 회사는 상당히 이제 이미 경쟁을 갖고 있는 원가율이 아직 낮습니다. 네. 그 명업 마진율이 이 회사도 한 30% 정도 되니까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죠. 그래서 중국에 가면 경쟁이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래요? 중국 로컬 기업들이 임플란트 이런 쪽에 물론 하지는 아직은 상장 회사도 없고 네. 그다음에 기술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단가 마진도 적고 그렇군요. 단가도 높고 그래서 국내가 지금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하는 케이스인데요. 네. 그래서 이 현재 동사는 중국 매출이 한 절반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계속 이제 특별한 중국과 뭐 어떤 좀 이제 부정적 이슈가 뭐 없으면 꾸준히 계속 잘 나갈 거 보이고 중국이 지금 내수를 살려서 경기를 살리려고 많이 하는데 네. 아직은 뭐 경기가 그렇게 살아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수가 살린다면 주로 이 기업도 헬스케어 쪽은 이제 수혜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 임플란트 시장이 계속 급정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상장 회사가 없다는 것은 시중에 그렇게 대중화가 많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는 수혜를 직접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정치적 여러 가지 이슈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드 피해 때문에 맞아요. 15년도부터 화장품이 끝없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이 헬스케어 인프라는 마찬가지로 중국과 계속 어떤 좀 안 좋게 보복이 좀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종의 그래서 그런 쪽도 리스크로 늘 리스크 온이 돼 있다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이익 나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게 되면 실제로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끝없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가면서 이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기업이 매출이 좋아하는 올해는 좀 전체적으로 매출은 줄 것이 1분기 보니까 한 8% 줄었는데요. 네. 그러면 올해 매출액이 한 4천억 정도가 이렇게 예상되고 영업이익이 4천억에 30%면 1,200억이잖아요. 네. 한 30%대 나오니까 1,300억 정도 이익이 나온다면 이 기업의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 덴톰의 현재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1,300은 1조 9천이면 아직 뭐 15배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헬스케어 고 성장하고 있는데 네. 한 20% 성장하니까 PAR 정도 영업이익 기준은 한 17배, 20배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온 주가는 정석적으로 잘 올라온 거죠. 그럼 주가 상승 여력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주식은 기업을 미리 분석해서 작년 같은데 네. 안 좋을 때 주가 많이 내려 그때 사놓으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연초부터 해도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70%. 네. 그러면 이렇게 높이 사더라도 잠깐 아마 5월에 사서 물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실적을 보고 샀으니까 네. 급속도 실적 좋아지니까 좀 중국 리오퍼닝 관련된 수혜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임플란트도 그렇고 헬스케어들 그럼 이런 거 사는 것은 화장품보다 훨씬 좋고 리스크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물려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 10% 사가지고 16만 대 샀는데 한 13만 원까지 갑자기 20% 급락하면 더 사면 되거든요. 그렇죠.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익이 그죠? 그렇죠. 그래서 고성장하는 산업이 수혜주니까. 그래서 이분은 좀 잘 사셨는데 보니까 5월달에 좀 사가지고 네. 물론 산지 얼마 이제 안 됐어요. 방송에 추천 샀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목표가 오는 상태입니다. 작년 거의 기준으로 2배 이상 왔으니까 그렇죠. 아주 애매한 구간인데 수익이 좀 오늘 적기도 이제 하고요. 보고서가 예. 잘 나왔거든요. 네네. 계속 성장한다고. 그러니까 나오니까 좀 중소형제 보고서가 나오면 일단 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는 좀 운이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썼으면 진짜 많이 수익을 이미 뭐 보셨겠다. 부자 되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덴티움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잘 보고서 그러니까 매매가 아닌 투자를 했다면 지금 좀 더 수익이 더 많이 나왔을 것이다. 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대응하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소장님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신고가인데 앞서서 전문가님께서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그런 상황은 맞기는 합니다. 그렇다 그래요?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뭐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네.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좀 더 확대돼서 봐야 되겠죠. 기대감이 좀 상당하니까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접수 주신 분께서 그 고령화사에 따른 뭐 기대감도 이제 반영될 것이라 그것 때문에 좀 그쵸. 매수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좀 반영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트렌드상 문화 트렌드상이나 사업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그게 맞기는 한데 그게 과연 지금 그거를 주가를 계속 반영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확실히 포착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 드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건 확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시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게 임플란트 사업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사업적인 부분들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단계가 된다 하면은 그렇죠. 그 이상부터는 또 다른 그 사업적인 부분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신사업.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임플란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점유율도 높고 그렇게 가져가고는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뛰어넘을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기업은 의료기기든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 다각화를 하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 러시아 이쪽으로 계속 이제 해외 쪽으로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또 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진 않을까요? 일단 그 모멘텀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더 반영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뭐 사연을 주신 분께서 고령화 사회 때문에 네. 딱 이걸로 단정지어서 가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뭔가 날카로운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고령화 사회인 걸 모르는 바 아니고 이게 뭐 임플란트 전망이 좋다. 글쎄요. 이게 그리고 또 한 번 하면 잘 안 바꾸기 때문에 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임플란트 전망이 좋다. 어쨌든 하셨어요 혹시? 아니 저는 그거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아직은 제가 임플란트를 할 나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좀 건강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최병환 전문가한테 궁금했던 게 아까 중국 얘기 좀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가 좀 걱정이 돼요. 우선은 아까 사드처럼 중국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너무 나라 자체가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요즘 정권 자체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친해지고 싶지 중국을 챙기고 뭐 이런 개념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 관련된 네. 대만과 중국에 관련된 주식은 안 삽니다. 그 전쟁 그 리스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워런 버핏도 이미 TSMC급 팔았는데 그러셨군요. 왜 우리 국민들만 그걸 사야 됩니까? 리스크는 2년, 3년 뒤에 가능한 사건, 네. 즉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사건이 있다면 그 가능한 사건 피하는 게 돈을 잃지 않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죠? 상식적인 얘기죠. 네. 그런데 그거에서 이제 나는 가능한 사건이 이미 정치적으로 보면 신문을 보게 되면 중국과 우리가 껄끄러운 게 생각하고 사드 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나는 잠깐 10% 먹기 위해서 잠깐 들어갔다 물리면 번전하려고 계속 물 타야지 전문가는 어디 물 타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지 그거는 이미 들어갈 때부터 내가 리스크를 딱 안고 돈 잃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리스크가 이만큼 있는데 리스크 알고 있으면 들어가면 정말 똑똑하든지 아니면 보고 있다가 번전을 까든지 먹고 있다가 이걸 안 하면 과거처럼 사드를 끝없이 모래 같은 것도 끝없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이렇게 많이 올라온 주식은 네. 손절가 아주 중요하죠. 본전을 지키든지 손절가.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중국과 대만은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에 정책적으로 5년 안에 27년도인가요? 네. 대만은 뭐 통합도 있잖아요. 맞아요. 계획에. 그런데 왜 안전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워런 버핏을 팔았잖아요. 워런 버핏이고 뭐 TSMC 그걸 좋은 걸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잘 모르는 우리조차는 네. 근처를 안 가야 되죠.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수영도 못하면서 왜 물가에 가냐. 물가에 가냐 그러잖아요. 부모님 마음이죠, 항상. 그죠. 근데 이미 일단 우리 시청자님 덴티움으로 물가에 갔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제 빨리 또 그래도 수익으로 튜브를 안전하게 던져드려야 나올 수 되는데. 있게 저희가 구출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짜면 되는지 바로 그래서 들어보죠. 덴티움은 후발주자거든요. 네네. 지금 한 6위 정도 되거든 세계. 우리나라는 오스템플라 1등이고 또 글로벌 회사가 뭐 매출 16조 이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거의 이미 왔기 때문에 네네. 목표가를 여기서 추가 10% 정도 아마 이 종목은 제가 보니까 한 이틀 급등하고 잘 못 가는 회사예요. 차트를 보니까 그러면 연속성이 없네요. 일봉창으로 딱 보니까 네. 하루 그전에도 이틀 급등하면 잘 못 가거든요. 이틀 행보 쭉 갔고 여기도 마찬가지 급등 이틀하고 잘 못 가거든요. 일단 추세는 지금 여기서 그랬으니까 크게 보더라도 주봉상으로 이렇게 보면 시세가 이미 여기 돌파하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지금 갈등하면 갈등갔다 이렇게 빠지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19만 5천을 일단 목표가 드리고 네. 아주 손절까지 중요한데요. 본인 상 가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5만 9천 원. 이 지금 여기 오늘 이번 주 시가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손절가 15만 9천 원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반종민 소장님의 투자 전략도 들어볼게요. 일단은 신고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안전한 게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네. 안전하게 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 20만 원까지는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원하시는 대로 조심스럽게 예측이 시청자님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시겠네요.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지 뭐 결국 좋은 건데 이게 사실 지금 수급 형태를 제가 좀 많이 봅니다. 사실 네. 수급 형태를 보니까 작년 그 3월부터인가요? 그러니까 22년 3월이면 좀 긴 그건데 22년 3월부터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셌네요. 굉장히 계속 많이 들어왔고 네. 매지 주체도 계속 살아나면서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저평가적인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만큼 오히려 하나씩 좀 모아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장기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진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이게 올라갔을 때 뭐 급상승을 하면서 갭을 세게 띄우거나 그랬다 한다면은 저는 여기에서 한 5% 이상만 되면은 그냥 마무리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지금 갭을 띄우면서 올라간 흔적이 없이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한 번 더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갭을 세게 띄우면서 올라간다 하면은 그 시점이 종료되기 마지막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신호가. 천천히 계단식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만 원까지만 좀 어느 정도의 좀 20만 원도 사실상 좀 수익률이 크기는 하지만 거기까지만 딱 지켜보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그 15만 5천 원 쪽에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14만 3천 원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도까지요? 15만 5천 원 정도만 딱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덴티움에 대해서 두 분의 심층 분석 들어봤고요. 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신고가 경신 지속될 것이다. 계속해서 성장세 체크해 주셨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20만 원 봐주셨어요.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수익 쌓아 올라가는지 확인하신 후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15만 5천 원 깨지면 더 크게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점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도 역시나 긍정적인 모멘텀 확인해 주셨거든요. 중국 임플란트 성장 수혜주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만큼 네. 목표가와 손절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9만 5천 원, 손절가 15만 9천 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원 전문가는 손절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